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기반의 액티비티를 뉴욕에 상장하고 있는 크랩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4월 들어서 기술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스닥 지수가 무려 3% 넘게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 점검부터 해주시죠. 네, 기술주 위주인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고점 대비 약 10%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했었고요. 다만 4월 들어서는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다우존스 지수, 전통적인 굴뚝산업주 같은 경우 2.5%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6% 가까운 이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같은 차트를 과거 6개월 동안 확대를 해보면 3대 지수,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들이 거의 유사한 수익률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 6개월 동안 각각 한 20% 정도 된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파란색 실선이 S&P 500을 기준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전통적인 굴뚝산업의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위아래로 벌어지는 모멘텀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평균 회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수별 특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한 수준의 변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변동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월가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빅수지수를 살펴보니까 1년 내 최저치로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공포지수로 불리는 빅스 같은 경우는 현재 16포인트 중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과거 20년 평균 빅스가 약 19 정도 된다라는 걸 감안하면 현재 시장 참가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코로나19로 인해 공포 한창이었던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한 60% 이상 현재 빅스가 하락한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빅스가 저항선이었던 20 하단으로 내려가지 못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20 하단까지 이제 하락을 하게 됐고요. 현재 수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난다라고 보면 다음 레벨은 11 초반,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내려간다고 예상하는 그런 시장 전문가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변동성도 안정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기술주도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네,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낮아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진정세를 보이는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급등이 있었는데요. 채권 금리 상승 자체가 시장이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더 빨랐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었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고점 대비 21.4% 하락하는 수준까지 피보나치 되돌림 혹은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가 나타난다라고 전망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1.4% 중후반까지 10년물 국채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현재 시작의 진정세의 원인을 미국 채권 금리의 안정화로 꼽아주셨는데요. 글로벌 은행들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2%로 예상을 하고 있던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5%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에 있었던 금리 급등의 배경을 두 가지만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코로나 1일 확진자 수의 급격한 감소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일본 은행들의 국채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기준 코로나 1일 확진자 수가 1월에는 85만 명까지 하루 기준 85만 명까지 갔던 게 2월에는 약 30만 명까지 감소를 하면서 경제 리오프닝,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이제 희망이 강하게 반영된 테마가 섞인 상승세가 있었었고요. 그런 현재는 다시 1일 기준 78만 명까지 다시 증가를 하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러한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세는 경제활동 정상화의 브레이크가 되면서 채권금리 둔화를 이끌고 있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고 두 번째 배경 같은 경우는 일본 은행들의 국채 매도세인데 이제 미국 국채의 대규모 투자자인 일본 상업은행 같은 경우는 3월 말 결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 전 레버리지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고 또 다시 재매수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3월이 지난 후에 이제 재매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수급 측면에서 채권 금리 안정화에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의 안정화가 지속이 된다면 기술주 역시 지금의 반등세를 탄력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QRFT라는 것도 이제 ETF 종목에 업데이트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멘텀 전략의 에이멈 이외에도 저희 미국 대형주 투자 인공지능 전략을 기반으로 한 QRFT 같은 경우도 월 단위로 이제 종목 변경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QRFT 같은 경우는 설정 이후 약 2년 기간 동안 미국 대형주 지수 S&P 500 대비 변동성은 유사하면서 20%포인트 이상 아웃퍼폼을 하는 초과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전략이고요. 해당 섹터 전략 같은 경우는 이번에 4월에 새로 이제 전략이 이제 나왔는데 4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대형주 지수 대비 IT 업종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의 초과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 또 민감 소비재 그리고 금융업 위주로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의 악재들이 상당 부분 소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당분간은 실적 위주의 펀더멘탈 장세, 특히 이번 주부터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런 펀더멘탈 장세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대형 기술주 위주의 퀄리티 있는 실적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4월 들어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술주들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함께 QRFT ETF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법인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